차가운 겨울 공기가 은평구의 낡은 주택가를 휘감았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늘어선 다세대 주택들은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온 거목들처럼 묵묵히 서 있었다. 오정자 여사에게 이 동네는 단순히 사는 곳 이상의 의미였다. 70평생을 이곳에서 보냈고 사랑하는 남편 이서호 씨와 함께 젊은 시절의 꿈을 키웠던 공간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흐릿한 풍경은 그녀의 마음속 풍경과 닮아 있었다. 무채색의 쓸쓸함, 그리고 그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지난날의 온기. 오늘따라 유난히 공기가 차가웠다. 정자 여사는 털실로 짠 조끼를 덧입고 난방을 약하게 틀었다. 따뜻한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낡은 식탁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조간신문과 어제 먹다 남은 배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한때 이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이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아들 진호가 투덜거리며 빵을 먹던 아침 풍경이 그녀의 눈에 선연하게 그려졌다. 이제는 모든 것이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와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그녀의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진호가 결혼하고 손주 민준이가 태어난 뒤로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았다. 주말마다 아들 내외가 찾아왔고 그녀가 만든 잡채와 갈비찜을 맛있게 먹어주었다. 손주 민준이는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작고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을 때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의 방문에는 묘한 불편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며느리 한소연은 항상 긴장한 듯 보였고 진호는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듯했다. 정자 여사는 며느리가 불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사는 낡은 주택과 손때 묻은 가구들, 그리고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이 소연의 눈에는 거슬리는 모양이었다. 소연은 늘 어머니, 좀 더 깔끔하게 입으셔야죠라든가 요즘은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에요 같은 말을 덧붙였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정자 여사는 마치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자존심은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 평생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정자 여사는 텅 빈 남편의 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서호 씨는 항상 그녀에게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해주곤 했다. 그의 따뜻한 격려가 그립고 또 그리웠다. 오늘은 손자 민준이의 생일이었다. 소연은 미리 전화해서 민준이가 백화점 롯데에서 마음에 드는 코트를 찜해 두었다고 했다. 어머니, 저희가 가서 결제할 테니 나중에 영수증만 보여주세요. 아, 혹시 어머니도 같이 오실래요? 소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상냥했지만 정자 여사는 그 말 속에 숨은 묘한 뉘앙스를 감지했다. 영수증만이라는 말은 마치 그녀의 존재를 가능한 한 축소시키고 싶어 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녀는 기꺼이 같이 가겠다고 말했다. 그래, 내가 직접 가서 민준이 코트 입혀보고 싶구나. 외출 준비를 하면서 정자 여사는 옷장 문을 열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옷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짙은 베이지색 코트를 꺼냈다. 남편은 이 코트를 사주며 그녀에게 당신처럼 우아하고 따뜻한 색깔이라고 말해주었다. 정자 여사는 코트를 입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그녀는 주름진 얼굴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고왔다. 그러나
소연은 이 코트를 보면 너무 촌스러워요 라고 말할 것이 분명했다. 순간 망설였지만 그녀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지 않았다. 남편의 따뜻한 마음이 깃든 이 코트가 오늘은 그녀에게 용기를 줄 것 같았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며 그녀는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 노선을 따라 이동했다. 평소에는 지하철을 타는 것이 번거로웠지만 오늘은 어쩐지 서울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이 여정이 낯설면서도 설레게 느껴졌다. 이 거대한 도시의 한 모퉁이에서 그녀는 늘 조용하고 소박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은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녀의 삶에 평온함이 흔들릴 것 같은 예감에 심장이 쿵쿵거렸다. 명동역에 도착하자 수많은 인파가 그녀를 덮쳤다. 정자 여사는 인파에 휩쓸려 천천히 걸었다. 오랜만에 와본 명동은 예전과 너무나 달랐다. 화려한 간판과 낯선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그녀처럼 천천히 걷는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시간 속에 홀로 멈춰 서 있는 사람 같았다. 드디어 롯데백화점 정문에 도착했다. 회전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불빛과 달콤한 향기가 그녀를 맞았다. 1층 화장품 매장에는 진한 향수 냄새가 가득했고 젊은 연인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자 여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아동복 코너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녀는 불편함을 느꼈다. 빽빽하게 들어선 사람들 속에서 그녀의 낡은 코트는 마치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5층에 도착하자 그녀는 민준이의 코트를 찾기 시작했다. 소연이 말해준 브랜드 매장을 금방 찾을 수 있었다. 그곳에는 이미 소연과 진호,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로 보이는 젊은 부부 몇 쌍이 모여 있었다. 민준이는 새로 산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민준이의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자 여사의 마음은 녹아내렸다. 어머니 진호가 그녀를 발견하고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 옆에 서 있던 소연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소연은 진호의 팔을 잡고 살짝 뒤로 물러섰다. 소연의 친구들 역시 정자 여사를 힐끔거렸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의 낡은 베이지색 코트와 손에 든 낡은 가방에 머물렀다. 정자 여사는 그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추운데. 왜 미리 연락 안 하셨어요? 진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소연은 그와 달랐다. 소연은 친구들에게 우리 어머니세요. 민준이 할머니 라고 말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친구들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마치 저런 분이 내 어머니라고 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정자 여사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소연아, 민준이 코트가 너무 예쁘구나. 우리 손주한테 딱 맞네. 정자 여사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소연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진호에게 속삭였다. 여보, 어머니께 저 코트 말고 다른 코트 사드리자고 해요. 여기 친구들 보는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소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자 여사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소연의 팔을 살짝 잡으려 했다. 그때 소연은 갑자기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왜 여기 오셔서 저희 망신시키세요? 그냥 집에서 기다리시지.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소연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은 분명했다.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정자 여사는 손을 내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쏠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몸은 마치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소연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우리 가족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녀는 그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그저 멍하니 서서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진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소연을 말렸다. 여보, 왜 그래?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야 하지만 소연은 이미 화가 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정자 여사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마치 납덩이를 달고 걷는 것처럼 무거웠다. 그녀의 뒤에서 진호가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그녀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낯선 사람들의 빽빽한 시선 속에서 그녀는 마치 벌거벗겨진 것처럼 수치심을 느꼈다. 1층에 도착해 회전문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지금 그녀의 감정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실감이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한 상실감.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낡은 코트의 소매를 만졌다. 남편이 선물해준 이 코트는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초라함을 드러내는 증거물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자 정자 여사는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다. 익숙한 집 냄새. 김치 냉장고에서 나는 시큼한 김치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진호였다. 어머니, 소연이가 오늘 좀 예민해서요. 죄송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진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정자 여사는 그 목소리에서 어떠한 진심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소파에 기댄 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소연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엄마, 우리 가족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가족은 이미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차가운 공기가 집안을 맴돌았다. 그녀는 몸을 웅크렸다.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그녀는 그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 있었다. 오늘 하루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이제 더 이상 그녀는 예전의 오정자 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할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되거나 누군가의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베이지색 코트 위에 떨어졌다. 그 눈물은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서러움과 배신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정자 여사는 흐느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 파도가 그녀의 모든 것을 쓸어갈지, 아니면 그녀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 줄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그녀는 조용히 이 폭풍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는 여전히 정자 여사의 마음을 에워싸고 있었다. 백화점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집안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수십 년간 그녀의 몸과 마음을 품어주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그녀를 밀어내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빈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수많은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 함께 처음 이 집을 보러 왔던 날, 좁은 방에서 아이를 키우며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그 모든 세월이 그녀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저녁이 되자 진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소연이가 많이 울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나왔다고. 진호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는 곤란함이 더 크게 묻어 있었다. 정자 여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진호의 말을 통해 소연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실수가 드러난 것에 대한 창피함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조용히 끊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김치냉장고 문을 열자 시원하고 시큼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이 김치냉장고는 남편이 그녀의 30번째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그 당시 김치냉장고는 귀한 가전제품이었다. 남편은 며칠 밤낮으로 일을 해서 겨우 돈을 모았다고 했다. 당신이 담근 김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이 김치냉장고가 그 맛을 지켜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정자 여사는 김치통을 꺼내 들었다. 김치는 푹 익어 잘 발효된 냄새를 풍겼다. 그녀는 평생 이 김치 맛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들 진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며느리 소연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기 위해. 그러나 소연은 항상 어머니, 요즘은 김치 사서 먹어요. 훨씬 편하고 깔끔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정성이 담긴 김치를 소연은 불편하고 촌스러운 것으로 여겼다. 그녀의 가슴이 다시 한번 아릿해졌다. 그녀는 김치냉장고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서류철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서류철을 꺼내자 안에는 빛바랜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남편과 그녀의 흑백 결혼 사진, 진호의 갓난아기 때 사진, 그리고 이 집의 등기부등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와 남편은 앳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작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이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녀는 틈틈이 공장에 나가 일을 도왔다. 그들의 땀과 눈물로 이 집의 벽돌 하나하나가 쌓였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 남편은 항상 그녀에게 우리 정자,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소중했던 말들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녀의 강인함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녀의 헌신은 의무가 되었다. 서류철을 넘기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등기부등본에는 그녀와 남편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이 집은 그녀의 삶, 그녀의 존재 자체였다. 그러나 소연의 말 한마디는 그녀의 존재를 부정했다.
우리 가족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은 이 집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행복할 수 없었다. 이 집은 이제 그녀의 희생을 조롱하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강한 분노가 치솟았다. 수십 년간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녀는 서류철을 움켜쥐고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떳떳하고 자유로운 삶. 정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명함 지갑을 뒤져 변호사의 명함을 찾았다. 몇 년 전 남편의 유산 상속 문제로 잠시 만났던 변호사였다. 이태연 변호사. 그의 명함에는 따뜻한 법률 상담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자 여사는 그 문구가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여보세요. 이태연 변호사님 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몇 년 전 남편 상속 문제로 상담했던 오정자입니다. 아, 오정자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변호사님? 이 집을 팔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지금 살고 계신 집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아들 명의로 된 자동차 할부금도 이제 제가 내는 것을 중단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다. 정자 여사는 자신의 결심을 다시 한번 되뇌었다. 이 집과 자동차 할부금은 그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그녀의 목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사님,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자 여사는 차마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냥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변호사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낀 듯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여사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내일 아침에 저의 사무실로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자 여사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다시 앉았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남편의 환한 웃음이 떠올랐다. 정자야,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그녀를 위로했다. 그래,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해. 그녀는 손으로 자신의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맑고 단단해 보였다. 그때 또 다른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가장 친한 친구인 박혜란의 얼굴이었다. 혜란은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지방의 작은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녀를 걱정했지만 혜란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있었다. 정자 여사는 혜란에게서 큰 위로를 받곤 했다.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동네는 조용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며느리가 아닌 오정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것이었다. 아침 해가 은평구의 낡은 주택가 위로 떠올랐다. 새벽부터 내린 눈이 밤새 쌓여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다. 정자 여사는 창밖으로 보이는 설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하얗게 변한 풍경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감정들은 밤사이 내린 눈처럼 깨끗하게 정리된 것 같았다. 어제 저녁 이태연 변호사와 통화하고 혜란과 마음을 터놓은 후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남편이 사준 베이지색 코트를 다시 꺼내 입었다. 어제는 이 코트가 초라함의 상징처럼 느껴졌지만 오늘은 달랐다. 코트의 따뜻한 감촉은 그녀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주름지고 늙었지만 눈빛만은 어제와 확연히 달랐다. 흔들림 없는 단단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해결했다. 따뜻한 숭늉 한 그릇과 남은 김치 몇 조각. 그녀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동안은 항상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지었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밥을 먹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신발장으로 향했다. 문득 한쪽에 놓인 낡은 운동화가 눈에 띄었다. 남편과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던 시절 신었던 운동화였다. 그녀는 운동화를 집어들고 잠시 망설였다. 이제는 이 운동화를 신을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릿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운동화를 다시 신발장 안에 넣어두었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더 큰 세상으로 향해야 했다.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가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마침 빈 택시 한 대가 서서히 다가왔다. 그녀는 택시에 올라타고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말했다. 택시 운전기사는 라디오를 틀었고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흥얼거리던 노래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빌딩 숲은 차갑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의 삶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다. 변호사 사무실은 빌딩의 10층에 있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태연 변호사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오정자 여사님, 어서 오세요. 날씨가 많이 추우셨죠? 따뜻한 차 한잔 하시죠. 변호사는 그녀에게 따뜻한 허브차를 건넸다. 차의 온기가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네, 감사합니다. 정자 여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변호사는 그녀가 어제 통화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사님께서 내리신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거주하시던 주택을 매매하시고 아드님 명의의 자동차 할부금 지원을 중단하시겠다는 것이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변호사는 그녀의 눈빛에서 단호한 결심을 읽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여사님의 뜻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 매매 절차와 할부금 지원 중단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정자 여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읽어보았다. 모든 절차는 그녀의 뜻대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여사님께서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자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남에게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왠지 쑥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입을 열었다. 저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친구와 함께 살려고 합니다. 작은 텃밭도 가꾸고 남은 여생을 제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사님처럼 용기 있는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변호사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정자 여사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자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정자 여사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다. 그녀는 버스를 타지 않고 천천히 걸으며 명동 거리를 구경했다. 어제 그녀에게 고통을 주었던 화려한 거리였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알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진호였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어제 소연이가 너무 미안하다고 해서요. 저희가 백화점으로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진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다. 하지만 정자 여사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아내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전화하는 것 같았다. 아니야, 진호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둘이서 맛있는 거 먹어라.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엄마는 괜찮아. 너희도 각자의 삶을 살아야지. 엄마한테 너무 기대지 말고. 정자 여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진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이제는 엄마도 내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엄마 걱정하지 말고. 끊자 정자 여사는 전화를 끊었다. 진호의 마음이 복잡해 보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걷다가 그녀는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곳에는 정겨운 전통시장이 있었다. 정자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시장 안으로 들어섰다. 왁자지껄한 시장의 풍경은 그녀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싱싱한 채소와 과일, 따뜻한 어묵 냄새, 그리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느 반찬 가게 앞에 섰다.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오, 사장님 오랜만이야. 요새 왜 이렇게 안 보였어? 정자 여사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었다. 그때부터 이 시장에서 반찬을 사곤 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그녀를 알아보고 반가워했다. 아유, 잘 지내셨어요. 제가 좀 바빠서. 그래도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정자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저 강릉으로 이사 갈 거예요. 이제 제 삶을 찾아서 살려고요. 주인 아주머니는 그녀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고, 잘 생각했어. 오, 사장님은 평생을 가족만 보고 살아왔잖아. 이제는 오 사장님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멋있다. 정말
주인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정자 여사는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에는 그녀가 서 있는 모습이 비쳤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길 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식탁 위에는 어제 마시다 남은 차가운 물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물을 마시고 서류철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그녀의 이름과 남편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등기부등본. 이제 이 서류는 더 이상 그녀의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유를 상징하는 증표였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평화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다. 정자 여사는 변호사를 통해 집을 내놓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수시로 전화가 걸려왔고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익숙한 집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묘했다. 첫 번째 손님은 젊은 부부였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온 그들은 집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다. 어쩜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정말 깨끗하고 좋아요. 젊은 부부의 눈빛은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아기가 뛰어놀 공간을 상상하며 이 방 저 방을 둘러보았다. 아파트의 낡은 벽지와 빛바랜 바닥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집의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했다. 어르신, 저희가 아이를 키울 건데 이 집에서 키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당은 없지만 햇살이 잘 들어서 따뜻하고요. 그들의 말에 정자 여사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집은 그녀의 청춘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가꾼 이 집에서 새로운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다. 네, 여기서 아이 잘 키우세요. 행복하게. 정자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젊은 부부는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두 번째 손님은 그녀와 비슷한 또래의 노부부였다. 그들은 마치 이 집의 역사를 읽어내려는 듯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창가에 서서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습에서 정자 여사는 자신의 지난날을 보았다. 여보, 이 집 어때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우리 노후 보내기 딱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네요. 이 집 주인분께서 정성껏 가꾸신 게 느껴져요. 우리도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요? 그들의 대화는 정자 여사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지난 삶의 무게와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정말 좋은 집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돌아갔다. 며칠 동안 몇 쌍의 손님들이 더 다녀갔다. 어떤 사람들은 집이 낡았다고 투덜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위치가 좋다고 만족해했다. 정자 여사는 그들의 평가에 일일비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이 집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였다. 그녀의 희생과 헌신이 담긴 이 집이 새로운 가족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마침내 이태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처음 오셨던 젊은 부부께서 계약을 원하십니다. 가격도 저희가 원하시는 대로 맞춰주셨고, 최대한 빨리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정자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쁘면서도 서운한 감정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이 집과 작별을 고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진호와 소연이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저희가 듣기로는 벌써 집 보러 온 사람들도 많고 계약하겠다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자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방금 변호사님께 전화 왔어. 내일 계약하기로 했단다.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저희를 버리실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께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소연의 말에 정자 여사의 마음이 쿵 하고 떨어졌다. 잘해드렸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잘해드렸다는 말이 그들에게는 이 집을 소유할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었나. 그들의 잘해드림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집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정자 여사는 소연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다. 소연아, 나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을 뿐이야. 너희도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할 때가 되었어. 정자 여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저희 집이 어머니보다 더 좋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의 삶이 저희에게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소연의 솔직한 고백에 정자 여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소연의 마음을 바꾸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소연아, 네 마음 다 알아.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너희도 너희의 삶을 살고 나도 나의 삶을 살아야 해. 진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녀에게 더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의 아내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서 방황하는 겁쟁이에 불과했다. 어머니, 제발 이 집만은. 진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진호야, 이제 더 이상 이 집으로 나를 얽매지 마라. 이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거야. 너도 너의 가정을 꾸려야지. 엄마는 이제 너희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정자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호와 소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은 천천히 일어섰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그들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그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그녀의 희생은 그들에게 짐이 되었다. 문이 닫히자 정자 여사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창문에는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았다.
늙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김치냉장고 문을 열었다. 김치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김치통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으로 직접 담근 김치였다. 그녀는 김치를 맛보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맛이었다. 이제 이 김치도, 이 김치냉장고도, 이 집도 모두 그녀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김치통을 다시 넣고 방으로 돌아왔다.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앨범 속에는 그녀와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들, 진호의 어릴 적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와 남편은 행복해 보였다. 그들은 미래를 꿈꾸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남편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어 보았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나 이제 내 삶을 살려고 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앨범을 덮고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이제 그녀의 남은 삶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그녀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짐이 되지 않기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은 평온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지켜주는 남편의 영혼이 있었고, 그녀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다.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정자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새벽의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김치냉장고 앞에 섰다. 이제는 곧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이 공간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동안 가족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리고 그녀가 가장 정성껏 만들었던 음식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시원하고 익숙한 냄새가 풍겨 나왔다. 그녀는 잘 익은 김치를 꺼내고 작은 냄비에 쌀뜨물을 부었다. 멸치 육수를 내고 돼지고기를 썰어 넣었다. 칼질을 하는 그녀의 손은 능숙했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다. 왠지 모를 서운함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이 음식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녀는 묵묵히 김치찌개를 끓였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앨범을 다시 꺼내 들었다. 어제는 차마 자세히 보지 못했던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흑백 결혼 사진 속 그녀와 남편은 풋풋한 모습이었다. 남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아주 오래오래 같이 살자.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남편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 앨범의 다음 장에는 아들 진호가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이 있었다. 조그만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꼭 잡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때의 진호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는 진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정자 여사는 앨범을 덮고 거실로 나왔다. 낡은 소파에 앉았다. 이 소파는 남편과 함께 샀던 가구 중 가장 비싼 것이었다. 남편은 여보, 우리 힘든 일 있어도 여기서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 나누자고 했다. 실제로 그들은 수많은 대화를 이 소파 위에서 나누었다. 진호가 학교에서 돌아온 날, 남편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날, 그리고 그녀가 기쁜 일이 있었던 날까지 이 소파는 그들의 삶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추억들은 그녀의 몫이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호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너희도 이제 너희의 삶을 살아야지. 더 이상 엄마에게 기대지 마라. 정자 여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소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강릉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를 찾아뵐게요. 자주 찾아뵙고 죄송하다고. 정자 여사는 소연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와서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그들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그래, 잘 가라. 그녀는 짧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에는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늙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김치냉장고 문을 열었다. 김치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김치통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으로 직접 담근 김치였다. 그녀는 김치를 맛보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맛이었다. 이제 이 김치도, 이 김치 냉장고도, 이 집도 모두 그녀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김치통을 다시 넣고 방으로 돌아왔다.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어제는 차마 자세히 보지 못했던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흑백 결혼사진 속 그녀와 남편은 풋풋한 모습이었다. 남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아주 오래오래 같이 살자.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남편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 앨범의 다음 장에는 아들 진호가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이 있었다. 조그만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꼭 잡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때의 진호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는 진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정자 여사는 앨범을 덮고 거실로 나왔다. 낡은 소파에 앉았다. 이 소파는 남편과 함께 샀던 가구 중 가장 비싼 것이었다. 남편은 여보, 우리 힘든 일 있어도 여기서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 나누자고 했다. 실제로 그들은 수많은 대화를 이 소파 위에서 나누었다. 진호가 학교에서 돌아온 날, 남편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날, 그리고 그녀가 기쁜 일이 있었던 날까지 이 소파는 그들의 삶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추억들은 그녀의 몫이었다. 정자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그 시작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며느리가 아닌 오정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것이었다. 며칠 뒤 정자 여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젊은 부부와 만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정자 여사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손에서 펜이 굴러 떨어졌다. 변호사가 조용히 펜을 주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다시 펜을 잡고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 아들을 키웠던 공간이 이제는 완전히 남의 것이 되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계약서 작성을 마치고 젊은 부부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아이도 잘 키우고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정자 여사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이 집이 여러분에게 좋은 보금자리가 되어줄 겁니다. 정자 여사는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그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남편과 함께 처음 이 집을 계약했던 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벅찬 설렘이 가득했던 그때 그 시절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왠지 모르게 허전함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돌아갈 집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집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그 냄새는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실에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소파, 식탁, 김치냉장고, 그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정말 계약하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살라고. 진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정자 여사는 진호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진호야, 엄마는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제 성인이잖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지.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돌아와 주세요. 다시 가족으로 돌아와 주세요. 진호의 애원에 정자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잘못했다는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잃게 될 이익에 대한 후회였다. 진호야, 이제 더 이상 엄마를 찾지 마. 엄마는 이제 엄마의 삶을 살아야 해. 너희도 너희의 삶을 살아야지.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고. 정자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서러움과 배신감, 그리고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울고 또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그녀의 지난 삶에 대한 작별 인사였다. 그날 밤, 그녀는 앨범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낡은 앨범 속에는 그녀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혼 사진, 아들을 낳았을 때의 사진, 아들의 졸업 사진, 그리고 남편의 영정 사진까지. 그녀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자신의 꿈도, 자신의 행복도 모두 포기한 채. 그러나 이제 와서 그녀의 희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그녀의 희생은 그들에게 짐이 되었다. 그녀는 앨범을 덮고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별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녀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평화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김치냉장고 문을 열었다. 김치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김치통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으로 직접 담근 김치였다. 그녀는 김치를 맛보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맛이었다. 이제 이 김치도, 이 김치냉장고도, 이 집도 모두 그녀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김치통을 다시 넣고 방으로 돌아왔다.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어제는 차마 자세히 보지 못했던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흑백 결혼사진 속 그녀와 남편은 풋풋한 모습이었다. 남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아주 오래오래 같이 살자.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남편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 앨범의 다음 장에는 아들 진호가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이 있었다. 조그만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꼭 잡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때의 진호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는 진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정자 여사는 앨범을 덮고 거실로 나왔다. 낡은 소파에 앉았다. 이 소파는 남편과 함께 샀던 가구 중 가장 비싼 것이었다. 남편은 여보, 우리 힘든 일 있어도 여기서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 나누자고 했다. 실제로 그들은 수많은 대화를 이 소파 위에서 나누었다. 진호가 학교에서 돌아온 날, 남편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날, 그리고 그녀가 기쁜 일이 있었던 날까지. 이 소파는 그들의 삶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추억들은 그녀의 몫이었다. 정자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그 시작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며느리가 아닌 오정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것이었다. 집을 계약한 젊은 부부가 이사 들어오기로 한 날, 정자 여사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삿짐은 이미 며칠 전부터 정리해 두었다. 큰 가구들은 모두 팔거나 버렸고 남은 것은 옷가지와 몇몇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 뿐이었다. 그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짐을 쌌다. 그들의 손길은 능숙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붙잡고 싶은 것처럼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김치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빈 김치냉장고 속을 바라보자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이 김치냉장고는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남편이 그녀에게 선물했던 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이제는 그 추억마저도 사라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김치냉장고 문을 조용히 닫았다. 이삿짐 직원들은 부지런히 짐을 옮겼다. 그녀는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상자 안에는 남편의 사진과 앨범, 그리고 남편이 그녀에게 써준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의 남편은 풋풋하고 해맑았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손으로 쓸어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나 이제 내 삶을 찾아서 떠나려고 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다. 이제는 과거의 기억들을 묻어두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였다. 오전 10시가 되자 젊은 부부가 도착했다. 그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사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자 여사는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자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졌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녀는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젊은 부부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했다. 와, 정말 깨끗해요. 벽지도 새로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들의 말에 정자 여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집을 떠나기 전 며칠 동안 밤낮으로 청소하고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을 깨끗하게 남겨두고 싶었다. 그녀는 젊은 부부에게 집안 곳곳을 안내해 주었다. 여기는 화장실이고 저기 작은 방은 아이 방으로 쓰시면 좋아요. 햇살이 잘 들어와서 밝고 따뜻해요. 젊은 부부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마치 그녀가 이 집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어르신, 이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어르신의 마음을 이어갈게요. 젊은 아내의 말에 정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글썽겼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진호와 소연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들은 정자 여사와 젊은 부부를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젊은 부부는 그들의 등장에 당황한 듯 보였다. 어머니, 정말로 이 집을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자 여사는 진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진호야, 이제 이 집은 이분들의 것이야.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집이야. 이제 너희는 이 집을 잃었어. 정자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소연은 정자 여사의 발목을 잡고 애원했다. 정자 여사는 소연의 손을 뿌리쳤다. 소연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너는 나를 부끄러워했고 너의 욕심 때문에 나를 잃었어.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해. 정자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소연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원망이 담겨 있었다. 진호는 정자 여사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어머니께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진호의 말에 정자 여사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진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진호야, 이제는 그만해. 엄마는 더 이상 너희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너희도 이제 너희의 삶을 살아야지.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정자 여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진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진호야,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하지만 너는 너의 아내를 사랑하고 너의 가정을 꾸려야 해. 이제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할 때야. 정자 여사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그녀에게 더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젊은 부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당황해했다. 젊은 아내는 조용히 정자 여사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희가 어르신의 마음을 이어받아 이 집을 사랑하고 가꿀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아내의 진심, 어린 말에 정자 여사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다. 그녀는 젊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젊은 부부에게 미소를 지었다. 정자 여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에 모든 것이 담겨있던 이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의 삶을 품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진호와 소연은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진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자 여사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 잘 가라.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렴. 그녀는 그들의 손을 놓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지켜주는 남편의 영혼이 있었고, 그녀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다. 집을 떠나 강릉으로 향하는 버스 안. 정자 여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울의 복잡한 도로는 점차 한적한 국도로 바뀌었고 회색빛 빌딩들은 초록빛 산과 바다로 변해갔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닌 오롯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버스는 강릉 시내로 들어섰다. 정자 여사는 버스에서 내렸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강릉은 서울과는 확연히 달랐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의 번화가와 달리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바다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녀는 바다 냄새를 맡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저 멀리서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였다. 혜란이었다. 혜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정자야, 잘 왔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혜란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정자 여사는 혜란의 품에 안기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헤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희망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친구가 있었다. 헤라는 그녀를 차에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헤란의 집은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다. 집 주변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집 뒤로는 푸른 바다가 보였다. 헤라는 집 앞에서 그녀를 맞았다. 정자야, 여기가 내 집이야. 좁지만 네가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야. 정자 여사는 헤란의 집을 둘러보았다. 집은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벽에는 헤란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창계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이 헤란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다. 헤란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정자야,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이제부터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헤라는 장난스러운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정자 여사는 헤란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헤란은 그녀를 위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와 싱싱한 생선구이. 정자 여사는 오랜만에 밥맛을 느꼈다. 헤란과 그녀는 마주 앉아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헤란은 그녀가 서울에서 겪었던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정자 여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너처럼 가족에게서 버림받았었어. 남편이 죽고 나니 자식들이 나를 짐처럼 여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여기로 내려왔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뭔지 알겠어. 헤란의 말에 정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헤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곁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자 여사는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헤란과 함께 집 앞 텃밭으로 나갔다. 헤란은 그녀에게 호미를 건네주었다. 정자야, 여기 텃밭에 같이 채소 심자. 우리 먹을 거 우리가 직접 키워 먹는 거야. 정자 여사는 호미를 들고 텃밭을 일구었다. 흙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흙을 만지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생을 아스팔트 위에서 살아왔다. 흙을 만진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즐거움을 주었다. 그녀는 헤란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춰주었다. 그녀는 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그 시작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며느리가 아닌 오정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것이었다. 그날 오후, 정자 여사는 헤란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갔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조용하고 평온했다. 그녀는 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마치 바다와 같았다. 때로는 잔잔하고 평온했지만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폭풍을 이겨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낚싯줄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녀는 낚싯대를 들어 올렸다. 낚싯줄 끝에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물고기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물고기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주었다. 정자야, 왜 그냥 보내줘 잡아서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헤란의 말에 정자 여사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헤란아, 이 물고기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잖아. 내가 그 삶을 빼앗을 수는 없지. 헤란은 그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자 여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오직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밤이 되자 정자 여사와 헤란은 모닥불을 피웠다. 모닥불의 따뜻한 불꽃은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그들은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자 여사는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았던 이야기들을 헤란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헤란은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그녀는 헤란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다. 정자야, 이제는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항상 네 옆에 내가 있어. 헤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정자 여사는 헤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이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자 여사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그녀의 꿈속에는 남편이 나타났다. 남편은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잘했어.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살아. 내가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정자 여사는 남편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지켜주는 남편의 영혼이 있었고, 그녀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다. 그녀는 꿈에서 깨어났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그녀의 방을 비췄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잔잔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헤란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헤란은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자야, 오늘은 우리 같이 그림이나 그리러 갈까? 여기 근처에 좋은 화실이 있대. 정자 여사는 헤란의 제안에 미소 지었다. 그래, 헤란아,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그녀는 헤란과 함께 길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다. 강릉에서의 삶은 정자 여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헤란과 함께 바다를 보며 산책을 했다. 차갑고 짠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그 바람 속에서 자유를 느꼈다. 텃밭에서는 작은 채소들이 쑥쑥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흙을 만지며 흙 냄새를 맡으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기분을 느꼈다. 서울의 빡빡한 아스팔트 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였다. 헤란과 그녀는 함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붓을 잡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평온해졌다. 그녀는 캔버스 위에 바다의 푸른빛과
하늘의 맑은 빛을 담아냈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과 감정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해라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정자야. 네 그림은 너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따뜻하고 평화로워 라고 말했다. 정자 여사는 해란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정자 여사는 해란과 함께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했다. 그들은 함께 요가를 배우고 동네의 작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수다를 떨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그녀의 삶은 오롯이 그녀의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정자 여사는 혼자서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춰주었다. 그녀는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마치 바다와 같았다. 때로는 잔잔하고 평온했지만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폭풍을 이겨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미련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잠시 망설이다가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몇 달 만에 거는 전화였다. 여보세요? 어머니 진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정자 여사는 진호의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진호야. 잘 지내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진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저 소윤이하고. 진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정자 여사는 진호의 흐느낌을 듣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진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떠난 후 소연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괜찮아. 진호야. 무슨 일인지 말해 보렴. 정자 여사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진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어머니가 저희를 떠난 후에야 저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았어요. 소연이도 매일 밤 울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진호의 말에 정자 여사의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진호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너희도 이제 너희의 삶을 살아야 해.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정자 여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진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정자 여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들의 후회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몫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날 저녁 정자 여사는 해란과 함께 모닥불을 피웠다. 모닥불의 따뜻한 불꽃은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해란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정자야, 괜찮아. 정자 여사는 해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해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자야, 너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나는 너처럼 하지 못했을 거야.
너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거야. 축하해. 헤란의 진심 어린 축하에 정자 여사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헤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고마워, 헤란아. 내 덕분이야.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날 밤, 정자 여사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그녀의 꿈속에는 남편이 나타났다. 남편은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잘했어.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살아. 내가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정자 여사는 남편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지켜주는 남편의 영혼이 있었고, 그녀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다. 그녀는 꿈에서 깨어났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그녀의 방을 비췄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잔잔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헤란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헤란은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자야, 오늘은 우리 같이 그림이나 그리러 갈까? 여기 근처에 좋은 화실이 있대. 정자 여사는 헤란의 제안에 미소 지었다. 그래, 헤란아.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그녀는 헤란과 함께 길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다. 강릉에서의 삶은 여전히 정자 여사에게 잔잔한 행복을 안겨주었다. 매일 아침 푸른 바다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며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헤란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며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조금씩 찾아갔다. 서울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무게감은 신선한 바닷바람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며느리가 아닌 오정자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정자 여사는 혼자서 바닷가를 거닐었다.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서지는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다. 그녀는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마치 바다와 같았다. 때로는 잔잔하고 평온했지만 때로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폭풍을 이겨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미련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때 저 멀리서 그녀를 향해 걸어오는 두 사람이 보였다. 진호와 소연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그녀 앞에 섰다. 정자 여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자 마음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들을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상실감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은 그 옆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소연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정자 여사는 소연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진호야, 소연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너희도 이제 너희의 삶을 살아야 해.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정자 여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진호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떠난 후에야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저희 욕심 때문이었어요. 진호의 말에 정자 여사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진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진호야, 이제는 괜찮아. 엄마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어. 다만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삶을 살아야 해. 엄마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정자 여사의 말에 진호는 펑펑 울었다. 소연도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정자 여사는 그들의 울음을 말없이 받아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후회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후회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진호와 소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들은 정자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저희도 어머니처럼 저희의 삶을 살겠습니다. 진호가 말했다. 정자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가라.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렴. 그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들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진호와 소연의 손을 놓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들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정자 여사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모래사장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지켜주는 남편의 영혼이 있었고, 그녀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다. 몇 달 후, 정자 여사는 혜란과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 그녀의 그림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과 감정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이제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정자 여사는 혜란과 함께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피웠다. 그들은 모닥불의 따뜻한 불꽃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자야, 너는 정말 행복해 보여. 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아.
헤란의 말에 정자 여사는 미소 지었다. 그래, 헤란아, 나 이제 정말 행복해. 내 삶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오롯이 그녀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자유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닌 오롯이 그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행복했다.